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3월과 4월은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민감한 시기인데 최근에는 이런 공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파생상품 손실 관련 공시죠. 그런데 여러분,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고 멀쩡한 기업들이 지금 저런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 4월달 상장 폐지 시즌 내 주식은 안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상한가 랠리가 펼쳐지며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는 오히려 악재 공시가 나오면서 하한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상 감자라던가 악재 공시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에서 이렇게 무상 감자를 결정한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 상장 폐지 시즌에 꼭 알아두셔야 될 여러가지 소식들을 준비해 놨으니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이상이 없으면 내 주식은 상장 폐지와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차이나 그레이트를 포함한 여러가지 주식들이 절대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없는 재무제표였는데, 재무제표 자체가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4분기 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기 보고서 제출일보다 훨씬 기간이 깁니다. 일반적인 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45일인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90일입니다. 다른 분기보다 2배 이상 길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물론 회계 담당자들이 연말과 연초에는 바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도 90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회계 담당할 때는 3월까지는 분명히 충분히 여유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상승 중일 때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증시가 하락 중에 실적까지 개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거죠.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실적 역시 안 좋았기 때문에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간 이유 중 하나가 실적 플러스 무상 감자인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또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들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상 감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미리 발표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LCC라던가 항공주들 실적을 발표했나요?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LCC 항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현재 실적을 검색해보면은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항공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때 최대한 실적을 늦게 발표해서 하락폭을 축소하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월달에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건 괜찮아요. 근데 감사보고서 자체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안 제출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실적을 정리하는 그런 분기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미제출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러면서 상폐가 되는데, 보통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분기에 이미 벌점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아웃되시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번 4분기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3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0일까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 법인일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결산일이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측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잇따른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이라던가 코스모와 조강 ILI 그리고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생상품 거래에 손실이 발생이 되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의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밑에 이렇게 써져 있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신주인수권 발행 가격과 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인식되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밑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전환사채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되었다. 이런 공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전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행사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뻥튀기해서 오를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이거를 파생상품 손실로 기록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채만 늘어났지 현금 손실이라던가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강, ILI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적자가 아닌데 왜 이런 회사가 도대체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고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 꼭 명심보감처럼 명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괴짜가족처럼 정말 괴짜인 회사들도 있죠. 자, 적자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예요. 파생상품을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금강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부채를 보세요. 부채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금강원에서 입원해하라는 겁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야, 니네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부채가 많이 나왔어? 정확한 명부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5년 동안 진짜로 사모펀드, 여러분도 아시는 옵티머스하고 라인펀드 이런 데다가 고위험 자산에다가 2,643억 원을 투자를 했고 거기다가 진짜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금강원에서 이번에 싹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회사들 진짜 파생상품에 투자한 게 아닌가.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HLB도 라인펀드하고 옵티머스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고, 얘네들이 투자한 상품이 뭐다? 작년에 유명했었죠. 평균 손실률 44% 확정. DLS.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던 DLS라던가 혹은 원유.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냥 돈을 싹 다 날렸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적자가 연속되는 회사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상장 폐지될 거. 파생상품으로 한탕 땡겨보자 해서 파생상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제일 웃긴 게 뭐다? 우리는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혹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돈을 쓴다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옵티머스라던가 라인펀드 같은 이런 펀드 회사에 공격적인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엔 저렇게 파생상품 손실 공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에이, 이거는 공시만 이렇게 한 거지 현금이 유출되거나 재무제표에 이상은 없어,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지만 헬릭스미스 같이 이렇게 적자인 회사들은 진짜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련주였죠? 러시아 백신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화전기, 이트론 이런 애들이 상한가 랠리가 갔었고, 이렇게 150원짜리 주식이 482원까지 오르면서 5배 이상 점프를 했죠.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왜 전부 다 동전주일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왜 상장 폐지되기 직전인 회사들밖에 없죠? 네, 그냥 세력들이 처음부터서 찌라시로 올리려고 만들어낸 그런 종목들이고, 시나리오는 다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주가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대기에서 물리고 그냥 설거지 당하고 상폐가 되거나 혹은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게 이런 주식의 끝이죠. 수급을 보세요. 100원짜리일 때 밑에서 계속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이렇게 모아놨다가 뉴스 하나 빵 띄우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한 다음에 위에서 물량을 다 넘겨버리면서 결국에는 먹튀. 저는 이 주식들 급등할 때 바로 말씀드렸죠. 이거는 2018년에도 뉴스가 있었고 2015년도에도 뉴스가 있었고 지난번에 이 종목 배임 횡령도 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뭐 이런 데서 이런 데만 먹고 나가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빠지면은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샀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사야지. 올라가. 그럼 여기서 판다? 아니야. 지난 고점 뚫고 올라가겠지. 왜? 이건 개미털기였으니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세력이 털려면은 위에서 거래량 한번 더 터트려야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매해서 수익 얻었던 돈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게 일반 투자자의 일상입니다. 고수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대회 1등도 대북주 갔다가 10억 번 거 보여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남북정상회담 취소돼서 12억을 날렸다. 이게 그래서 고수들은 뭐 이런 데 사서 이런 데서 먹고 나가고 이런 거는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차트적인 여러분들이 이 선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 먹음직스러운 자리에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악재 공시가 뜰지 아니면 호재 공시가 뜰지 다 지난 다음에 아는 거잖아요. 여기 막 5일선이라던가 볼린저 가운데 이 선에서 딱 살아있는 이 먹음직스러운 공간에서 종가 베팅을 안 때릴까요? 종가 베팅 때렸다 바로 때려 맞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화전기나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러시아 백신이 아니라 다른 이슈로 올렸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적자 회사고 동전주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장난을 치지 결국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급등주를 산 다음에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 용어 정리. 단타는 100만원 먹을 수 있는 걸 2만원 먹고 나온다. 장기 투자는 사자마자 내려서 마이너스 20%인 사람들. 손절, 고점에 처물려서 어쩔 수 없이 탈출, 마이너스 30% 이상. 가치 투자, 지금 손절할 수도 있지만 본전이 돼야 팔 예정. 익절, 흔치 않은 수익, 배당, 처물린 기간이 1년 이상. 뭐 이트론이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봤으면은 저는 러시아 백신 이슈가 아니라 배임 횡령 이슈라던가 예전엔 무슨 이슈로 써먹고 버렸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 자기 말고 다른 친구들이 저런 종목 들어가서 몇백 프로 수익 올린 거 보면은 야고를 거든. 거기다가 쟤네가 무슨 외제차를 샀대, 뭐 아파트를 샀대 이런 소리 들으면은 나는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저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상장 폐지 시즌인데도 저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당일 매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 따위는 볼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상패도 안 당할 거야. 왜? 나는 당일 먹고 빠질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단타는 재무제표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놓은 글들도 많고 유튜브 댓글을 보셔도 장중에 거래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주식 경력이 짧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여러분 장중에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성도 ENG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고 HMMN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장중에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노와이즈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주식들이 장중에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뉴스에 대표이사가 먹튀하고 해외로 날랐다고 떴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열려있다고 거래 정지 안 시키나요? 대표이사 가 지금 배임 횡령으로 도망갔는데 거래 정지 안 시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거래 정지가 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이거예요. 신용 매매를 했을 때 신용 플러스 거래 정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주식을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자는 계속 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증권사 이자는 싼 편이 아닙니다. 연 10%가 넘는 증권사가 많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신용 연장을 하는데 신용 연장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이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추가금도 더 내야 돼요. 추가금을 내기보다는 담보 비율을 145%가 아닌 16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거래 정지가 한 종목 나오면은 그걸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트론이라던가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증거금이 100%예요.
증거금 100종목 같은 경우에 보통 신용도 막혀있거든요.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매매 플러스 거래정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추럴 엔터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이렇게 거래정지가 됐는데 이 종목은 백수호 관련 회사입니다. 주가가 옛날에는 무려 91,200원까지 올라갔던 이런 주식인데 도대체 이 주식은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주가가 2,300원으로 내려갔을까요? 자, 이 회사는 건강식품 백수호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백수호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91,2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백수호 관련 회사인데 백수호 관련 한 가지 루머가 돌았습니다. 내추럴 엔터텍 상품에는 백수호가 아니라 이오보피소가 들어있다라는 루머였죠. 자, 이게 보시면 탕수육 같이 생겼는데 이건 백수호고 옆에는 탕수육 중에서 좀 기름에 많이 튀긴 두 번 튀긴 탕수육처럼 생겼지만 이건 이어보피소라는 겁니다. 두 개가 되게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든데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는 백수호하고 이어보피소를 섞어가지고 제품을 출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어보피소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급성 독성으로 인해서 사망도 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안 되는데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저걸 섞어서 사용했다라는 루머가 나왔죠. 그리고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내추럴 엔터텍은 하한가를 4번이나 가서 91,000원이었던 주가가 바로 반토막이 나서 45,400원까지 내려가고 말았죠. 근데 보건복지위원회 처장이 나와가지고 이어보피소 같은 경우에 인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식약처의 말 한마디에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 다음날 점상을 갔는데 중요한 게 뭐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에서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 니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어보피소에는 분명히 독성이 있어. 이렇게 반발하고 일어나자 식약처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독성 관련해서 제대로 실험을 해보고 일단은 이어보피소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내려버렸죠.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코롱 티슈진 사건이라던가 메디톡스라던가 여러가지 식약처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이 코롱 티슈진, 신라젠, 헬릭스미스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서 이렇게 백수호 사건이 먼저 터졌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논란이 된 게 뭐냐면은 식약처 같은 경우는 전문의도 없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니네가 뭘 하냐. 자, 미국 FDA라던가 다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니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식약처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 상황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롱 티슈진이라던가 인보사 그런 사건이 있어도 식약처에는 퇴사자가 늘어나고 있고 내부 인력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식약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었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가지고 대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었죠. 저는 이때도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도 직접 보았고 또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폐되기 직전에는 중화권에 수출을 한다, 중화권에 홍보관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도 나왔고 이러한 뉴스 때문에 상한가 랠리를 갔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상폐되기 직전이나 거래 정지 되기 직전인 주식들은 보세요. 이트론이라던가 이하전기처럼 계속 상한가 랠리에다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엔 밑으로 내려가다 거래 정지. 그리고 3월 30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었지만 시간을 못 끌고 이렇게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됐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게 그거예요.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 시간을 끌 거다. 아닙니다. 그 전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용이 되는 종목을 저렇게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상패는 안 되고 계속 되기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진짜 미쳐버립니다. 신용으로 쓴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갚아버리던가 아니면은 신용 이자를 다음 상장 폐지 될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장 폐지 시즌만큼은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면서 이상한 종목을 안 건드렸으면 합니다. 자, 제가 주말을 맞이해서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